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시마노 DI2하고 스램 이탭 두 가지에서 고민을 했던 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객관적이고 뭔가 팩트를 전달하는 그런 리뷰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체험해보면서 느낀 점을 전달하는 거니까 다소 객관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스램에서 라이벌 이탭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탭이라는 건 스램에서 만드는 무선 구동계에다가 다 이탭이라는 말을 붙이고 걔네들의 그 레벨인 레드, 포스, 라이벌 이렇게 지금 밑으로 점점점 내려오면서 무선 구동계를 적용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올려준 리뷰들을 보니까 가성비 있게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탭이 난리가 난 이 시점에 저는 오히려 사실 DI2로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신형이 아닌 9070 구형 DI2로. 왜 그랬는지 오늘 한번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을 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DI2를 장착을 하고 나서 타봤을 때 기존의 레드 이탭을 사용할 때 그 느낌과 어떤 것이 다른지를 제 개인적인 느낌을 좀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는 자전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시마노 구동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소라부터 시작해서 티아그라 105 울테, 듀라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온 것들은 아니고 그 당시에 썼던 구형 구동계들이었죠. 그렇게 시마노 것들만 쓰다가 전동 구동계라는 걸 써보고 싶은 생각에 사실은 DI2를 사고 싶었는데 스램에서 무선 구동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사실 스램 이탭을 해외 직구로 그때 구입을 해서 처음 딱 받아들고 설치를 하는데 와, 선이 없으니까 일단 좋기는 좋았어요. 자전거가 너무나 깔끔해지고 요즘에 나오는 자전거들은 선을 다 안으로 집어넣어서 겉에 선이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타던 자전거도 그랬고 대부분의 자전거들이 선이 다 밖으로 나와 있어서 지저분했는데 이 탭은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미 최근에 나오는 그런 선이 하나도 안 보이는 비주얼을 완성을 시켰던 거예요. 이 탭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서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탭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지금까지. 이 탭을 한 3년 정도 쓴 것 같은데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되게 별거 아닌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살짝 기변병이 왔어요. 자전거를 통째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얘를 다시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고 싶진 않고 구동계라도 한번 바꿔볼까? 아니면 휠셋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에 찾다가 그러면 DI2로 한번 가봐? 이런 생각을 한번 살짝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동계를 약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살짝 찾아드니까 이 탭을 사용할 때 내가 불편했던 점을 자꾸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정당성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탭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적이 거의 없는데 한 3년의 시간 동안 두 번 그 외곽으로 투어를 갔는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유자 자전거 빌려서 타고 막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탭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DI2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가 나가면 정말 바보가 되는 게 전동 구동계인데 충전을 사실 엄청 안 해도 돼요. 핸드폰처럼 매일 충전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매일 신경을 쓰고 충전을 할 텐데 얘네는 뭐 끼케야 1년에 한 2번? DI2는 그거보다도 더 적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주 가끔 충전을 해주면 되다 보니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속도계에 보면 배터리 부족이라고 뜹니다. 뜨긴 뜨는데 제가 게을렀던 거죠. 어쨌든지 간에 고생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스램 이탭의 배터리에 대해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 들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4개가 필요해요. 앞 드레일러 하나, 뒷 드레일러 하나, 양쪽 레버 하나씩. 그래서 총 4개의 배터리인데 이 레버에는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놓으면 사실상 거의 닳질 않아요. 얘네는 그냥 그 전자 신호만 보내주는 거니까 배터리가 거의 안 닳아요. 그 속도 센서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앞 드레일러, 뒷 드레일러는 충전을 그래도 좀 더 자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얘네가 차에다 싣고 이동을 하면 켜진대요. 그래서 그런지 투어를 갈 때는 배터리를 빼놓고 이동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언제 탈 줄 모르니까 차 뒷좌석에다 항상 싣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항상 켜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배터리가 훨씬 더 빨리 닳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배터리 이슈, 그 다음에 제가 그 기존에 듀라에이스를 사용을 하다가 이 레드 이탭으로 오니까 저는 이 그립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 고무는 뭐 그냥 비슷합니다. 이런 어떤 안 미끄러지는 요런 감이 아니라 요 모양에서 오는 느낌이 예전에 듀라에이스를 쓸 때가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 때마다 느낀 점이었는데 제 손이 남들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소한 이유로 제가 DI2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조한 게 있어요. 얘를 팔고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막 많이 들어가야 되면 안 돼요. 혼납니다. 그래서 DI2 9070이라고 하는 구형 DI2를 찾아봤는데 중고 가격이 얘보다 더 싼 거예요. 그러면 교체를 하고도 돈이 남아.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DI2가 달려있죠. 이 DI2를 가지고 어제 거의 한 80km 정도 되는 대청댐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대청댐 라이딩은 굉장히 오르막 내리막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낙타등 고개예요. 낙타등이면 변속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DI2를 확실하게 느끼고 왔어요. 이 탭을 사용하다가 DI2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첫 번째, 버튼의 개수입니다. DI2는 버튼이 왼쪽 2개, 오른쪽 2개, 총 4개의 버튼으로 변속을 하게 돼 있어요. 왼쪽 버튼으로는 앞드레일러, 오른쪽은 뒷드레일러,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되는데 이 탭 같은 경우에는 총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2개 버튼이거든요. 왼쪽 걸 누르면 뒷드레일러가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걸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 데나 누르면 바뀌는 거예요. 앞드레일러는 이너 아니면 아우터니까 레버를 2개 동시에 누르면 이너로 내려가고 또 누르면 아우터로 나오고 이게 저는 뭔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DI2도 적응을 제가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첫날 라이딩을 할 때는 이게 조금 헷갈려서 앞드레일러를 움직일 때 이게 약간 제가 실수를 한 게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DI2로 하니까 또 안 좋은 점이 어쨌든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배부른 소리긴 한데 원래 선이 있었던 건데 얘를 쓰면서 잠깐 없어졌던 건데 요거 조금 생겼다고 선 때문에 약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도 선인데 선보다 약간 더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정선이라는 겁니다. 정선이 뭐냐면 DI2는 배터리에서 선이 나와서 양쪽 레버와 앞뒤 드레일러 총 4개로 이 파워를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이렇게 4개의 선을 배터리에서 시작한 선이 4개로 갈라져야 되는데 배터리에서 바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허브인 정션으로 출력을 집어넣고 이 정션에서 4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션의 위치입니다. 이 정선의 위치가 여기 스템 아래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이 스템 아래에 위치해 있으니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시각적으로도 물론 안 좋지만 자전거를 잡고 이동할 때 진짜 불편합니다. 저는 주로 요 모가지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요거를 잡을 때 이렇게 정션이 같이 잡히니까 뭔가 불안해요. 내가 얘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뭔가 이렇게 망가뜨릴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되게 불안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정션을 없애버리고 요 바엔드에다 꽂는 바엔드 정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금이 들죠. 이거를 그냥 기본으로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쵸? 아마 조만간에 바엔드 정션으로 저도 바꾸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DI2를 사용할 때 좀 안 좋았던 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좋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변속이 조금 더 힘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가끔 DI2가 변속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훨씬 빠른 건 아니고 속도는 사실상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둘 다 빨라요. 그런데 이거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힘있는 변속인 것 같아요. DI2는 그야말로 약간 비교를 하자면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에서 착 옮겨지는 느낌. 이 탭은 배터리가 약간 모자라서 이렇게 좀 천천히 옮겨지는 느낌. 근데 반응 속도는 똑같아요. 하지만 느낌적으로 이게 소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아주 살짝 듭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런 느낌이 아주 살짝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했던 그 그립감. 이 그립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탭보다는 듀라에이스 DI2가 훨씬 더 편했어요. 이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양도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히는, 감기는 요 본체 바디 쪽 느낌도 DI2가 저는 더 맞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DI2냐 이탭이냐를 고르기에는 좀 역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DI2에 완전 반한 게 있어요. 이 후드 상단의 버튼입니다. DI2는 이 후드 상단에 버튼이 달려 있어요. 물론 안 보입니다. 이 고무 안쪽에 있는 버튼인데, 이 버튼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설정을 하기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민 속도계 페이지를 넘겨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 기존에는 이거의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게, 그 전에는 저는 페이지를 당연히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냥 거기 뭐 파워 나오고 속도 뭐 시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그 한 페이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에다가 막 10개씩 정보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넣고 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가끔 지도를 보거나 해야 될 때는 속도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 페이지를 전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죠? 속도계에 있는 버튼 진짜 안 눌리는 거. 그래서 그게 사실 불편한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DI2를 쓰니까 여기서 그냥 이대로 달리면서 이걸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투어를 갔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길이잖아요. 그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지도를 바로 넘기기도 되고, 그 다음에 낙타등이니까 총 제가 9개 언덕을 넘었거든요. 언덕이 막 계속 나와. 근데 나올 때마다 그 경사도 있는 페이지를 봤다가, 그 다음에 경사도 있는 페이지에서 또 갑자기 지도를 봐야 되면, 오르막일 땐 손 떼기가 힘들잖아요. 오르막을 막 오르는 중에도 요거 버튼 누르면 지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니면 종합적인 내 데이터가 나오는 페이지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DI2를 사는 거는 그 페이지 넘기기가 되는 거를 만약에 안 쓰신다, 이거는 DI2를 쓰는 이후에 한 50% 이상을 날려먹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페이지 넘기기가 이 DI2를 선택하게 된 이유라면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사기 전에는 그거를 상상도 못 했는데 써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DI2를 쓰다가 이거에 질려서 다시 이탭으로 갈래? 라고 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못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신세계를 약간 경험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민을 쓰면서 그 페이지를 이제 세팅을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DI2 덕분에. 그래서 두 번째 지도에는 지도 플러스 뭐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르막 페이지에는 오르막 플러스 뭐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코스 요약 페이지도 넣고, 페이지를 막 늘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페이지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DI2에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라이딩을 막 하고 왔는데, 이 DI2는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앞드레일러가 인어로 떨어지면 뒤에를 뭐 한 칸 더 무겁게 뭐 이렇게 자동으로 되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eTub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설정을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 펌웨어가 다 되게 한참 낮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업데이트를 하면 더 좋아지겠지 하는 느낌으로 다 업데이트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업데이트가 막 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뭐지? 왜 멈췄지? 하고선 뭐 그냥 막 눌렀더니 뭐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그러더니 뭐 띵 하더니 막 그냥 뭐가 안 된 할 땐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선 끄고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예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얘를 눌러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벽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더니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 하다가 DI2가 벽돌되는 경우들이 꽤 많대요. 얘네들이 이거는 잘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을 좀 거지같이 만들었나 봐. 이거 하다가 벽돌 나는 경우에는 이제 샵에 가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샵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샵이 있고 할 수 없는 샵이 있대요. 만약에 안 되면 나눅스로 AS를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참네. 그래서 일단 내일 샵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 이탭하고 DI2는 장단점이 있어서 뭐가 확실히 더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 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느 정도 상세가 가능해요. 가령 예를 들면 선이 없다. 근데 요즘에 선 다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이 가능해. 그리고 변속 방법이 직관적이다. 버튼이 하나씩 있으니까 직관적이다. 이거는 뭐 그냥 사실 쓰다 보면 금세 적응될 것 같아요. 제가 첫날이라 조금 헷갈렸지 금세 적응될 것 같습니다. 근데 DI2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싱크로나이즈드에 좀 적응이 되면 분언니 같은 이런 낙타등 코스를 탈 때 뭔가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레버 위에 있는 버튼, 페이지 넘기기 버튼은 커버가 불가능하다. 이 버튼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기계식에도 이 버튼을 달 수 있으면 저는 기계식을 쓰는 것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레버 위에 있는 이 버튼은 정말 꿀입니다. 그러나 내 DI2는 지금 현재 벽돌이 돼 있다. 업데이트 같은 걸 자주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지만, 야 시마노 니네가 내 영상을 볼 일은 없지만 프로그램 좀 제대로 만들어라. 끝.